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카일의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이승재라고 합니다. 현재 비전 팀장을 맡고 있으며 오늘은 CNN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LP입니다. 네, MLP는 퍼세트론의 약자인데 이런 퍼세트론은 인간의 뉴런의 동작을 흉내내는 개념입니다. 신호를 받아들이고 일정치 이상의 크기일 때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식적으로 구현했느냐? 보시면은 입력이 x1부터 xn이 있을 때 가중치가 w가 있고 그래서 x1과 w를 곱해서 합친 값이 일정 수치가 나오면은 y를 전달합니다. 이 y의 값은 0과 1일 수도 있고 특정 식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센트로는 MLP라고 부르는 이것은 결국 입력과 출력의 핵심입니다. 퍼센트론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력을 받고 이 각 퍼센트론이 다음 퍼센트론이 전부 다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퍼센트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입력층, 응립층, 출력층이 있는데 응립층도 결국에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라고 부를 뿐입니다. 자, 이걸 잠시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일자로 쭉 다 픽셀을 넣고 그 픽셀에 따라서 퍼센트론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값인지 나오는 것이 MLP를 통한 이미지 인식입니다. 보시면은 가로 28, 세로 28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28 곱하기 28, 784 픽셀이 나오고 모든 픽셀을 MLP에 집어넣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웨이트에 따라서 값을 넘겨받는데 그렇게 넘겨받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값을 확인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W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입력이 만약에 정답 B인 입력 X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입력 X를 받아서 결과가 A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답은 B였죠? B가 아니죠. A는 X 곱하기 W고요. 그래서 W를 수정합니다. W를 수정해서 W 프라임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B는 결과가 B가 나오는데 이 X에다가 W2 프라임을 곱하면은 결과 B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점은 이 W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 W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 W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W만 남죠. 여기서 X에 대해 미분하면은 W만 남게 됩니다. 즉 곱해가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미분해 가면 역산할 수 있습니다. 네, 백프로파게이션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CNA입니다. CNA 이전의 NLP는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은 다른 모양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학습 때 이미지만 가능했고 그 외의 이미지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왜 그랬냐면은 보시면은 픽셀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데 이 모양이 아니라 픽셀 값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의 약간만 달라져도 이 픽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A가 같은 A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였죠. 따라서 픽셀 단위가 아닌 공간 단위의 MLP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CNA입니다. 자, 공간 단위가 어떤 의미냐? 오른쪽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픽셀이 하나하나 들어간 대신에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알파벳 A는 세 갈래로 찢어지는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공간적인 특징도 알아낼 수 있다고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컨볼루션 합성 곱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이 필터가 지나가면서 이 컨볼루션 피처를 만들게 되는데 아주 예전부터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이 필터가 몇 칸씩 움직일지 보시면은 여기는 스트라이드 1이라서 한 칸씩 움직였죠. 스트라이드 2라면은 여기서 두 칸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 필터를 얼마의 스트라이드로 이동하며 곱하기에 따라서 컨볼루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미지와 필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1대1로 곱해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커블 피처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필터는 어떤 것이냐? 먼저 필터 적용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는 커널로도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필터로는 소벨 X와 소벨 Y가 있습니다. 이 소벨 X와 소벨 Y를 이 이미지에다가 고변산 합성곱을 시켜가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소벨 X는 이렇게 세로선이 디텍트 되었고 소벨 Y는 가로선이 디텍트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로선과 가로선 합치면은 윤곽선 피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벨 필터는 수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들이고 증명하면서 만든 필터입니다. CNN은 이러한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합니다. 근데 CNN은 이러한 필터들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지만은 이제 CNN은 적합한 필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결국 컴퓨터에게 어떤 표현을 주면 잘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지 찾는 연구 분야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고양이 사진이 있고 고양이 모델링이 있고 고양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은 되었지만은 이 모두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모두 고양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가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도 결국 이 고양이를 표현하는 것의 일종입니다. 예시 들어 CNN 통해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보겠습니다. 네, 입력과 가까운 레이어는 로우 레벨 레이어라고 하고 입력과 먼 레이어는 하이 레벨 레이어라고 합니다. 네, 리프레젠테이션은 점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사람이 보고는 고양이라고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컴퓨터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와 다른 정보들을 결합해서 이 고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연구도 있는데요. 설명 가능 인공지능 XAI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는 캠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흑백이거나 RGB 이런 3채널 합성입니다. 흑백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이 합쳐진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1채널의 데이터에 1차원의 필터를 곱하면은 1채널의 필터의 수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한번 인지해 보겠습니다. 자, 필터, 아까 맨 처음에 컨볼루션 봤듯이 인풋 데이터가 있고 필터를 거치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이 필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 아웃풋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이제부터 매우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RGB 3차원의 데이터에 이런 3차원의 한 개의 필터를 곱하면은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 2, 1. 자, 1차원에 한 개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커널의 크기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할 때 총 27개의 픽셀이 한 개의 픽셀로 압축이 됩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고 3채널이 있었죠. 그 3채널 이미지도 3 곱하기 3의 3채널의 이미지, 3채널의 필터를 통해서 이 27개의 픽셀 모두가 한 개의 픽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2D의 1차원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은 뎁스, 채널 또는 위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혼용해 쓰이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고 본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딩입니다.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고 필터가 있을 때 스트라이드 1로 지나가서 곱해보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의 홈월드 피처가 나옵니다. 즉, 필터를 사용하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변을 둘러싸는 패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제로 패딩, 영어로 둘러싸는 제로 패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링을 보시면은 이와 반대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기법을 플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필터의 종인데요.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본 예시는 2 곱하기 2 크기의 필터를 적용했다고 해봅시다. 자, 맥스플링이 2 곱하기 2 필터를 스트라이크 2로 2칸씩 움직이면서 적용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값인 20을 가져오고, 가장 큰 값이 30을 가져오고, 가장 큰 값이 111을 가져오고, 33을 가져오는 게 맥스플링입니다. 최대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맥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에버리지는 당연히 이 값의 평균을 가져옵니다. 이 값의 평균을 가져오고, 그렇게 평균을 가져오면 에버리지 풀링, 최소값을 가져오면 민 풀링입니다. 이게 풀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줄여 연습량을 줄임과 동시에 이런 맥스 풀링을 쓰면은 최대의 특징을 가져오고, 민 풀링을 쓰면은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고, 동시에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이 CNN의 구조입니다. 인풋이 컨버전 필터 들어가고 풀링을 한번 하고, 컨버전 필터 들어가고 풀링을 한번 하고, 패딩은 중간중간에 되는데 일단은 생략하고요. 네, 앞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의 내용 컨버전 필터 풀링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MLP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컨볼러 피처가 그거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는 가로 세로 채널, 네, 가로 세로 채널에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행렬을 일자로 쭉 핍니다. 그 일자를 어떻게 피냐? 보시면은 만약에 4 곱하기 4에 1채널 이미지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29, 15, 28, 184 이렇게 쭉쭉쭉쭉 일자로 쭉 피게 되면은 1 곱하기 1,16 행렬이 1행 16열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펴게 됩니다. 즉 가로 세로 채널의 3행 행렬에서 가로 세로 채널의 열 행렬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채널의 열 행렬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 이 마지막에 결국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일자로 쭉 펴서 결과를 쭉 받았죠. X1, X2, X3, X4. 그 다음에 MLP를 통해서 X1이 마지막에 MLP를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클래스의 개수만큼의 열만 남기게 됩니다. 클래스가 3개라면 3개가 남고 클래스가 10개라면 10개가 남는 거죠. 즉 X1에 있는 퍼센트로는 X1에 있는 데이터는 클래스가 100개라면 Z 100개에다가 다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X2도 100개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모든 값을 더하면 1이 되도록 스케일링 해주는 함수인데 소프트맥스 등의 함수를 통해서 숫자는 확률값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Z가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를 소프트맥스 통해서 예측값이 0.26, 0.7, 0.04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0.70은 70%죠. 70%고 이 70%의 라벨을 확인하면 로봇이기 때문에 아까 들어온 이미지가 로봇이다. 뭐 그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CNN은 최종적으로 이미지 입력받아서 확률로 변환했다. 이것을 가장 깊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NN 파이터치를 실습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라이브러리들을 다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앱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까지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도 다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는 6만 장, 트레이보지 6만 장이 있고 테스트는 1만 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9,999가 6만 번째입니다. 그중 6만 번째 있는 이미지 라벨을 불러보면은 이미지 쉐이프 해보면은 사이즈는 28 곱하기 28의 1채널이죠. 라벨은 8이기 때문에 이미지 출력해보면은 이렇게 8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장을 학습할지 보는 것이고 이 러닝 레이트는 0.000인데 이 러닝 레이트는 학습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더 맵버크는 모든 데이터를 몇 번 학습할지 모든 데이터를 10번 학습하는 거죠. 자, 여기서 1000장을 100배치로 학습한다고 하면은 10스텝이 걸립니다. 네,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번이 걸리죠.
10번 하기 때문에 그 10스텝이면서 입니다. 그 다음에 10스텝이면 천장을 다 합쳤죠. 그 다음에 10스텝이 1 에포크가 되는 겁니다. 네, 파이터치의 경우 이 데이터 로드를 사용해서 바꾸어 줘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셔플이 있고 넘워커스가 있고 드럼라스트가 있는데, 셔플은 이 데이터가 일렬로 들어올 때 서로 섞을지 말지를 결정해주고, 넘워커스는 프로세서를 얼마나 할당할지, 드럼라스트는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101장인데 배치 사이즈가 100이면은 한 장이 남겠죠? 그 한 장을 마지막에 버릴지 말지를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클래스 CNN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CNN 레이어는 인풋이 있으면은 이렇게 컨버전, 풀링, 컨버전, 풀링 이렇게 있죠.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는 CNN 파트가 이 빨간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MLP를 수행하는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도 중요한데, 이 초록색 부분은 이 포워드 통해서 이 빨간색을 지나서 파란색을 지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순서대로 학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MMP를 수행하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FC 레이어인데, 이 FC는 플리 커넥티드 모두 연결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즉 MMP를 의미합니다. 자, CNN 레이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습을 원활하게 해주는 렐루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nn.은 파이터치의 클래스입니다. nn.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nn.을 쓰면 파이터치 클래스를 가져올 수 있고, mn. 시퀀셜은 여러 개의 mn. 모듈, 컨버전 레이어, 풀링 등을 한 번에 돌리기 위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 1, 28 이렇게 1채널에 28 이미지가 100장이 있다, 이렇게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설정했죠. 그리고 CNN은 개별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CNN 이미지 개수인 100은 변하면 안 됩니다. 즉, 만약에 100장이 있다, 이미지가 한 장이 있으면은 한 장이 CNN에 쭉 지나가겠죠.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도 쭉 지나가고, 이렇게 100장이 있으면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00번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은 CNN 레이어를 지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NN 레이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렌저 커머스 스튜디오는 인채널과 아웃채널 커널 사이즈가 있는데, 1채널의 입력되면 16채널로 변환하겠다. 필터 사이즈는 5 곱하기 5, 이 뜻입니다. 자, 네, 보시면은 그럼 필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필터 사이즈가 5였죠. 가로가 5, 세로가 5고, 그리고 1채널이 입력되기 때문에 채널은 한 개인 1채널입니다. 근데 반환이 16채널이죠. 아까 맨 처음에, 그 초반에 보셨듯이 이 16개가 있으면은 값을 16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크기는 5 곱하기 5의 채널 사이즈 1이고 총 16채널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24 곱하기 24 이미지의 16채널 100 배치를 받았죠. 자, 이거를 이제 필터 사이즈도 5기 때문에 24 곱하기 24가 20 곱하기 2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웃풋 채널은 30이고 배치 사이즈는 100이 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이제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인풋 16채널이 입력되면은 32채널을 받아하겠다. 필터 사이즈는 5 곱하기 5. 그러면은 필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필터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2, 1. 자, 필터의 사이즈는 5 곱하기 5는 그대로죠. 자, 16채널이 입력되기 때문에 채널은 16이고 32채널이기 때문에 32개가 있습니다. 즉, 가로 5, 세로 5, 채널 16짜리 필터가 32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지나고 매스 풀링도 하고 또 레이어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100개의 배치에 4 곱하기 3의 64 행렬 피처를 얻어내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가로 세로는 3 곱하기 3이며 64채널이고 그 배치는 100장입니다.
그렇게 피처를 얻어냈죠. 자, 이제 먼저 포워드 함수 가보면은 이게 아까 보시면 레이어 X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의 64 채널 100 배치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웃풋을 아웃점 비율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 펴주게 되는데 이 플리커이드 레이어로 가기 전에 이런 비율을 사용해서 텐서를 쭉 펼쳐줍니다. 자, 그다음 다시 아까 플리커이드 레이어 쪽을 보시면은 이 셀프.fc 레이어 ngen 슈커시 보시면은 자, 일자로 펼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ngen 리니어리 있는데 ngen 리니어는 입력받은 사이즈를 이쪽 사이즈에 변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즈가 어떻죠? 3 곱하기 3 64 채널 이미지를 받았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실습하는 거는 클래스가 100개입니다. 클래스가 100개가 아니고 클래스가 일단은 100으로 줄여준 다음에 64 곱하기 3 곱하기 3을 100으로 줄여준 다음에 다시 그 100을 10으로 줄여줍니다.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0개의 퍼센트로만 남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64 곱하기 3 곱하기 3이 이렇게 100개로 줄어들었고 그 100개가 다시 10개로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배포드릴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코드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드리면은 토시.쿠다.is available 이 쿠다를 사용 가능한지, 즉 GPU가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ID 0의 이름, 즉 GPU 0은 GPU ID 0의 어떤 GPU인지 알아내는 것이고, 사용 가능한 GPU가 몇 개인지, 그리고 디바이스에 GPU 또는 CPU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NN 모델도 이 디바이스, 저희는 GPU죠. GPU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로스 함수를 이렇게 nn.corresp 엔트로피 로스 써있는데, 일단 이 로스 함수는 설명 생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저로 설정합니다. 이 옵티마이저로 일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X와 라벨 Y가 들어오면은 이 디바이스 GPU에 이미지 X와 라벨 Y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orward propagation, 이게 중요합니다. 모델적 forward X를 하면은 아까 보셨던 과정이 쭉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과정을 지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그냥 소수점 아래 세 자리만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추출한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로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프린트를 해놨죠. 그 프린트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현재는 에포크 0이고 스텝이 1입니다. 즉, 처음 한 번만 딱 지나갔지 아직 백 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자, 이미지 한 개에서 10개의 결과를 뽑아낸다고 했죠. MMP가 마지막으로 10개만 있으니까. 자, 이미지 한 개가 총 10개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0일 때 값,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이미지의 라벨은 9입니다. 즉 10번째 이미지가 가장 높아야 되죠. 근데 보시면은 이 10번째 이미지보다 큰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번째 이미지보다 큰 것은 1, 2, 3, 4, 이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E-0.02는 네. 앞에 그 10의 마이너스 2승의 뜻이고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큽니다. 즉 현재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아서 아무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여기 보시 100장이 써 있죠. 배치 사이즈 100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100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에포크가 1이고 다시 또 스텝이 1인 것을 보겠습니다. 에포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번 진행했고요. 이미지 한 개에서 10개의 결과를 다시 뽑아냈습니다. 라벨 텐서인 9가 또 가장 크게 첫 번째 이미지는 9이기 때문에 이 10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라벨 텐서인 9가 가장 크게 나왔죠. 즉 이제 이미지가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모델적 이벨은 모델을 인퍼런스 추론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추론 인퍼런스는 테스트랑 동의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치 노크라드는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꺼서 메모리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라벨을 다시 테스트 로더를 통해서 가져오고, 자, 다시 이미지와 라벨을 디바이스에 넣어주고, 다시 모델.포워드 엑스를 통해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아웃풋을 포워드입니다. 그래, 토시.맥스 아웃풋, 1을 하면은, 맥스 값을 라벨을 바꿔서 발행하는데, 1은 행의 최대 값이죠. 아까 보시면은, 10개의 한 행에 10개의 열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언더바는 맥스 값, 가장 큰 값 자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 아웃풋 인덱스는 그 큰 값이 몇 번째 이미지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전체 개수는 라벨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 토탈 플러스는 라벨 사이즈를 사용하고요. 도출한 모델의 인덱스와 라벨을 일치하면 콜렉트에 계속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체분의 전체분에 맞춘 것 곱하기 100을 하면은 정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아웃풋은 다시 10개의 퍼센트론 100다발이죠. 그리고 아까 맥스를 썼기 때문에 각 퍼센트로다 최대값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의 이미지의 최대값이 총 10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개에 대한 최대값에 각각의 라벨들이 있죠. 이 라벨들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변수 y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y랑 이 라벨들을 비교해서 이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어큐러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는 사이파백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아까 이제 실습 자료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흑백의 일치된 이미지인데, 하지만 제가 이번에 해야 될 과제는 사이파백은 폴드 이미지가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클래스는 총 100개고 이미지 크기도 엠리스트와 다 다릅니다. 숙제는 사이파백 데이터를 주어진 실습 파일로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시도하는 것인데, 성능은 신경 쓰지 말고 30%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은 성공해야 됩니다. 즉 에러 없이 돌릴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출력해보고 라벨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팁이 있는데, 데이터 로더를 구글링 해보면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쓰면 되고요. 그리고 1채널에서 3채널로 이미지 크기를 변했기 때문에 컨볼루션 사이즈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10개에서 100개로 늘었습니다. 즉 프리커넥트 레이어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CNN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하였고요. 숙제도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